만약 당신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무슬림 남성들이 강간범죄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이 연루된다는 비난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혹시 이게 극우파의 이야기나 선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슬람과 관련 없고 모든 문화가 평등하며 이슬람이 무해한 이념이라 생각한다면 이게 유색인종 남성의 이념이라 모든 인종차별주의자나 극우 편협한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 40년 동안 서구에서 주류를 이뤘던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은 성 매우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서구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권한 신장 같은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분명 일리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일까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학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가정적으로 당신이 한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정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알라가 용서해 줄까요? 당신은 아마도 알라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했고 맞습니다. 알라께서는 당신이 저지른 죄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알라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무함마드가 모든 무슬림, 모든 경건한 무슬림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는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는 그런 강간 행위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슬람 문화에서는 특히 비무슬림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계가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슬람과 강간 문화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받으려면 5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세요. 두 번째로 즉시 그 행동을 멈추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는 알라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알라의 뜻이라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알라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마지막에 그가 왜 증명할 수 없는지 아느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의 피해자는 남성 증인 4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 증인을 찾을 수 없다면 2명의 여성 증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4명의 남성이나 3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 혹은 4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 앞에서 강간당하지 않는 한 그녀는 강간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그녀가 성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잔이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여부에 따라 간통자나 간음자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그녀가 간음자라면 채찍질 100대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간통자라면, 즉 그녀가 누군가와 결혼한 상태에서 무슬림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지만 4명의 남성 증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녀 역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알라께서 가장 위대하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강간당하고 살해된 소녀에게 이것이 부당한 일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강간을 당한 사람도 시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자면 알라께서는 여성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몸을 다 가려야 합니다. 그녀의 치마가 너무 짧으면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고전적인 방식, 제도적으로, 이념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보이는 것은 예외이고요. 이제 이런 모든 지침을 준 후에 가정적으로 그 소녀가 겸손하게 옷을 입지 않고 부도덕하게 옷을 입는다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고 강간이 발생하면 누구를 비난해야 합니까? 신체적인 부분이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 소녀가 비난받아야 합니다. 소녀를 비난하세요.
무슬림들이 여러분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그리고 많은 미친, 각성한, 좌파,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 자신도 성노예를 거느렸습니다. 네, 아나스에 의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알라의 사도는 성관계를 맺은 여성 노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샤와 하프사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들조차 무함마드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다른 무슬림들이 전리품의 일부로 여성 포로들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가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적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을 뿐만 아니라 다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그들을 팔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했으니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문헌이 있지만 시각적인 증거도 더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덴마크의 이민자 순비용과 강간 발생률입니다. 여기 Y축에는 강간 발생률이 있고 X축에는 이 사람들이 덴마크에 있을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덴마크가 기준선이기 때문에 1배라고 하면 이것을 보세요. 이 차트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는 나라인 파키스탄은 5배입니다. 파키스탄인이라면 덴마크 여성에게 강간을 저지를 확률이 5배나 높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불쌍하고 아름다운 덴마크 여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9,000달러가 듭니다. 모두 무슬림 국가이며 소말리아까지 이어집니다. 이란, 하마스 국가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덴마크인보다 여성을 강간할 확률이 20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3만 달러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서구 세계가 우파로 돌아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우파로 돌아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례를 보세요. 소말리아 남성,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인데 죄송합니다. 소말리아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소녀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그냥 이것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수백 건, 수천 건, 아니면 수만 건까지도 있습니다. 이 용감한 영국 여성은 이 아프리카 남성이 어린 영국 소녀를 납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11년형을 받았고 그 소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녀는 더 했어야 했어요. 왜요? 나야, 브로? 괜찮아요? 그 사람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이것은 그녀가 구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데이비드 에서턴은 이것이 남런던의 미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당했고 문제의 인물은 11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것 좀 보세요. 다음에 우버를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저는 우버도 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이라서, 그리고 그들이 제가 어디 사는지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버를 안 부릅니다. 여성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들어보세요. 8살 아흐메드 알리, 끔찍한 범죄로 혐의를 받는 우버 기사. 그들은 법원이 2급 강간과 1급 납치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엘리의 라이드쉐어 기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따르면 엘리는 우버 앱을 사용해 피해자를 내려준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여기 올림피아 외곽의 외진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풀려나면 두려울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가 풀려난다면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딸의 위치를 추적했고 범행 현장에 도착해 알리의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벌거벗은 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리는 앞좌석으로 급히 돌아가며 바지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새로운 폭력 범죄를 저지를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혐의의 성격에 근거한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이 알리를 폭행했고 최소 2발의 총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알리가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걱정해서 알리는 여전히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저는 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아버지의 날 주말에 다른 사람의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정의이고 이런 일은 애초에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역겹죠. 그래도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유미자도 5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법정에는 알리를 지지하는 가족과 이웃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알리의 딸은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가 있던 날 아버지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백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면 1인당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통계를 보여드린 겁니다. 백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백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죠. 덴마크 남성들도 강간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선이라면, 그게 다수의 기준선이라면,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 이 사람들은 그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덴마크보다 낮아야 하고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문화주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거나 이런 문화들이 더 여성 혐오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면, 정말 가부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구로 들어오면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들어오면 4세대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말리아가 저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영국의 모스크에서는 아이들을 남성에게 결혼시키는 일이 적발되었습니다. 모스크에서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담입 취재 기자가 웨스트 요크셔에서 고위 무슬림 성직자를 만나러 갑니다. 무프티 샴줄 후다 칸 미즈바히는 웨스트 요크셔 경찰과 협력하며 강제 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14세 소녀가 포함된 결혼식과 니카에 동의합니다. 그 소녀는 20세이고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되어 있지, 맞지? करना 간지. 어쨌든 결혼할 거야. 그가 100% 맞아. 무함마드는 아이샤와 그녀가 9살 때 결혼했어. 이게 바로 그 이유야. 이 이맘은 런던에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해. 아니, 그건 완전히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헤크먼드 와이크에 있는 자미아 마스지드 칸줄 이만의 무프티는 단 한 번만 그 남자를 만난 14살 소녀가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떠날 수 있다고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से बहुत वो लंदन चलेगा चाहिए था ये ठीक है ना yes सब फिर जायज है बिल्कुल सब everything सब कुछ 모든 게 허용된다는 거야. 다 허용돼. 문제 없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왜냐하면 사방 정부들이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주의입니다. 외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들의 화려한 옷이나 축제, 음식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습, 즉 일반적인 관행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결혼 등이 있습니다. 아동결혼, 즉 명예문화, 즉 여성 할례, 부르카, 니캅, 할랄 도사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이것이 실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소녀들이 정의를 찾기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루퍼트 로우에게 강간갱단 스캔들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숫자가 2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500명 이상의 그루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두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특히 그 시간표를 보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파티, 그리고 당신은 지역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요. 평생 이 지역에서 사셨나요? 네.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시아 남자애들이 다가와서 너를 강간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너 얼굴을 너클더스터로 때릴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나한테 블로우잡을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학교에서 여러 여자애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일은 많은 여자들에게 일어났어요. 당신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두려울 거예요. 저는 이런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비엔나에서, 핀란드에서, 아니,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에서요. 너무 많은 나라에서 토박이 백인 아이들이 소수자가 되었고, 그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완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 시기의 역사가 쓰여질 때 무슬림들은 우리는 피해자였다. 서양이 얼마나 악한지 봐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쓰게 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들의 역사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포착 문화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사회는 자기 모습대로 역사를 씁니다. 서양이 잘못된 시작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영국 역사가들이 영국 특성 때문에 영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예제를 용인하라는 건 아니지만 영국이 노예제를 끝냈다는 사실은 기념해야 합니다. 식민주의는 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이 그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점점 더 영국 역사의 지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민주의 자체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꼭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말해서 식민주의는 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시점까지 존재했던 모든 문명은 다른 사회를 식민지화할 수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슬림들도 그랬고 몽골인들도 그랬으며 로마인들도 그랬고 이집트인들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인뿐 아니라 모두가 그랬고 인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인들은 정복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까지 정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까지 갔고 모든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국만이 18세기와 19세기에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영국 또는 대영 제국 이후에 등장한 미국, 즉 미국의 세계 질서는 영국 문화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제가 미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온건한 초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식민주의를 종식시켰고 식민주의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거나 패권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어떤 사회나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 필요가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천재성입니다. 아마도요. 아니요. 그건 의도된 것 같아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본질적으로 식민주의에 반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이끈 이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 미국이 과거의 다른 강대국들처럼 행동했다면 미국은 스위스를 정복했을 겁니다. 아시잖아요. 미국은 작은 민주주의 국가를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이야기가 샜으니 마무리하죠. 선생님이나 당국이 이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아시겠지만 도시의 끝 프로그램은 이 지역에서 아시아인들에게 표적이 되어 그루밍을 당하는 젊은 소녀들, 즉 당신과 같은 소녀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지금 상황을 정확히 묘사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당신을 강간하겠다는 협박에 대해 경찰에 연락하셨나요? 네. 그리고 경찰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들은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네. 선생님 반응은 어땠어요? 학생들은 15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퇴출당하면 학교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확신해요. 또한 젊은 아시아 남성들이 학교 밖에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당신과 같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서방에 배짱이 있었다면, 만약 서방이 이런 사람들을 돕는 데 집착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혼쭐 내줬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들을 혼쭐 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감히 그런 짓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깡패짓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당국이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매일 그렇죠. 네, 그리고 당국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몇몇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걸 보세요. 이건 단순히 몇몇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파키스탄인 집단 성범죄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아동 집단 성범죄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녀는 처녀도 아니었고 성 경험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강간으로 보지 않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3살이에요. 그녀는 13살입니다. 네, 물론이죠.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성관계에 익숙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성관계요. 하지만 그루밍에 대해 반사와 배신은 모두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이 청년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쳤어요. 이 청년이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지나쳤어요. 아버지들만이 아니에요. 이것 좀 봐요. 그들의 아내들조차 강간범 남편을 지지하고 있어요. 백인 여자들은 더러워요. 취약한 영국 소녀들을 강간해 수감된 아시아 남성들의 아내들이 피해자를 탓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명 무슬림 작가가 이 강간범 가족들을 설득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베일 뒤에서 그 아내들은 소녀들과 그 부모들도 탓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부슈라 셰이크의 트윗이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백인 영국 여성이 왜 무슬림, 즉 이 강간범들이 비무슬림 소녀들만 노렸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부슈라 셰이크는 아직 그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즉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윗을 찾으려 했지만 삭제된 듯합니다. 그녀가 전하려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딸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남자들이나 소년들과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겁니다. 부슈라 셰이크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슈라 셰이크입니다. 부슈라 셰이크는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생각 없는 극단적인 무슬림이 아니라고 가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옷을 입어요. 이 사람이에요. 그녀를 보세요. 히잡도 부르카도 착용하지 않는 무슬림 여성입니다. 그녀는 히잡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히잡을 썼지만 TV에 나오고 싶어서 히잡을 벗었습니다. 한 여성은 피해자들을 더럽다고 표현하며 그들이 단정하지 않게 옷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비무슬림 소녀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물론 취약한 사람을 노립니다. 만약 그 소녀에게 형제나 아버지가 지켜주고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신뢰가 높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없거나 형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외동이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녀들이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부족 사회나 원시 사회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말리아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여성 혐오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 제3세계의 야만적인 원시 관습의 피해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곧 끝날 겁니다, 여러분. 곧 끝날 거예요. 수백만 명이 떠나야 하고 수백만 명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